30명에 7에서 8등, 전교 3등은 3등급.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딱 콕 찍어서 비학군지에 대한 수학 공부법, 특히 비학군지 중학생에 대한 올바른 수학 공부법, 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올바른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학군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성구,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다 아시는 대구에 있는 수성구고, 수성구에서도 사실 학군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쪽은 범어동과 만촌동이라는 곳인데, 저는 거기에서 17년째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떤 기준이 조금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최대한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중학생들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학군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군지와 비학군지 간에 물론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 혹은 제가 있는 지역과 그 인근의 비학군지 사이에도 굉장히 큰 실력차, 아이들의 실력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빗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 비학군지 중학생의 수학 공부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실제 예인데, 어떤 A라는 학군지, 얘기 때문에 강도는 더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A라는 학군지, 비학군지, 고등학교에 A 학교에서 어떤 반에 30명에 한 7에서 8등 하는 성적의 학생이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인데, 이 7, 8등 하는 학생이 이 비학군지에 갔을 때 이제 똑같은 성적을 받은 학생의 성적은 이제 전교 2등이었습니다. 전교 2등이, 이때의 이 전교 2등이 모의고사 1등급이었고, 마찬가지로 전교 3등은 어땠냐 하면, 전교 3등은 2등급이 아니었고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성적이 좋은 비학군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린 아이가 30명 중에 7, 8등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석차가 뒤로 밀리는 더 과열 학군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드린 거고, 대략적인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를 좀 이런 걸로도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학생이 누구냐 하면, 이제 비학군지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비학군지 학생의 99% 정도 되지 않겠냐, 전국적으로 펼쳐봤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군지의 95%의 학생들도 결국 1등급이 내신으로 1등급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96%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 노력은 뭡니까? 선행이 아니라 복습입니다. 그죠? 고등학생이니까 복습을 미친 듯이 해서 실력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복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학군지의 99%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내신은 쉬우니까 1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상황이 다르잖아요. 모의고사 1등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능을 쳤을 때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학군지 아이들은 대부분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왜, 3번 어떻게 이렇게 썼는데, 사실 3번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번호가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맞냐 하면, 제가 6년째 시임 썼으니까 당연히 시임하겠죠. 6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심화의 집, 현행이겠죠. 선행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학군지의 중학교 최상위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3년을 지나고 나면 최저를 맞추지 못합니다. 수능 쳤을 때 최저를 못 맞춘다. 그래서 1.1, 1.2를 받고도 내신 등급을 1.1, 1.2를 받고도 의대를 못 가는 거죠. 연고대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내신은 최상위권이면 인근의 고등학교를 가면 내신을 최상위권을 따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는 학군지 최상위권 아이들이, 중학교 최상위권 아이들이 전교 1등을 노리고 비학군지로 지원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학생들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 그 친구들은 뭘 했냐? 중학생 때 엄청난 심화를 한 겁니다. 선행도 많이 했지만 심화를 엄청나게 해서 진짜 실력이 높은 거예요. 실력이 높은 상태로 선행도 한 거죠. 그런 아이들과 경쟁을 하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행을 만약에 집중했다면 어떤 비학군지 A라는 아이가 그죠? 내가 중학교 내신이 전교 1, 2, 3등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선행에 집중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학군지 아이들처럼. 이 학생이 학군지에서 전학온 아이와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친구는 실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내신, 중학교 내신, 비학군지 중학교 내신 1, 2, 3등 했다는 게 크게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경험이 비학군지 학생이 와서 학군지로 오니까 전교 석차가 100등, 120등 쭉쭉쭉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비학군지에서 전학을 와서 학군지로 전교 석차가 시험 치고 100등씩 이상으로 뒤로 쭉쭉쭉 밀리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비학군지의 학생들이 그래도 고등학교에 가서 살아남는다라는 말은 나중에 그죠? 좋은 내신을 잘 이용해서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방법은 최저를 맞추는 겁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죠. 그 시작이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오히려 힘들어요. 내신이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 결코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평상시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 어려운 문제를 노출시켜서 그걸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의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행 심화인 거예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비학군지의 고등학교에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일단 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 시험이 또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학군지만큼 공부하지 않아도 내신 성적을 잘 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 성적을 잘 따는 수준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최저가 중요하냐 하면 아까 1.1, 1.2 이런 아이들이 의대를 못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사실 더 힘듭니다. 지금 중학교 중3부터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이 개정교육과정은 5등급제입니다. 내신 5등급제 더하기 수능 9등급. 자, 그래서 내신 5등급제 되니까 내신 따기가 쉬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신 따기가 쉬워진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기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2등급 될 만한 애들이 다 1등급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이 정도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 수능 쳐보면 엉망되는 거죠. 내신 5등급제가 되든 내신이 9등급제든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대학의 기준이에요. 대학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대학에서 어떤 아이를 뽑고 싶은 것이냐 하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똑똑한 아이를 뽑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뽑고 싶은 거죠.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아이를 뽑고 싶은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신이 아닌 것에 대한 가중치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5등급제가 됐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수능 최저 강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내신이 5등급제가 돼서 2등급 될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됐지만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 싸움에서 지게 된다. 그래서 비학군지 중학생의 수학 공부는 뭐 전교 1등이든 전교 10등이든 뭐 전교 200등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심화에 집중해야 돼.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비학군지에서 최상위권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전국 평균으로 보면 최상위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심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심화를 해서 어느 깊이까지 도달해야 똑바로 공부를 한 건지, 내가 진짜 최상위권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학교 성적 좋으니까 고등학교 갔는데 모의고사 치면 작살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공부가.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해라, 선행을 여러 번 해라가 아니라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경험.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진짜 내가 잘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화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좀 복잡한데 그림을 좀 그리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이 공부를 하면 이 A 학생은 이제 심화를 정말 하는 거예요. 진짜 심화를.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우리가 이 학생은 여기에 1급수라는 물이 있어. 목이 마른데 이렇게 파들어가서 탁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 학생은 이 1급수라는 시원한 물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얻게 되는 거는 물을 마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 깊이 어디까지 파야 내가 1등급, 1급수라고 제가 일부러 적었잖아요. 1등급이 되는지를 한번 느낀 거예요. 근데 이 B학생이 만약에 B학생은 똑같은 기간 동안 여기까지만 파고 이거 파는 것과 동시에 또 선행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이게 이제 학년이 끝난 거면 여기서 이 친구는 끝났기 때문에 1등급을 맛본 적이 없죠. 어디까지 파야 1등급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냥 파는 겁니다. 파다가 또 쉬운 거 파니까 여기 앞에 팔 때가 쉽죠. 근데 다음 학년이 되면 이 친구 또 파봤자 또 여기까지 팝니다. 그리고 또 이거 파고 있겠죠. 이런 식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B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한 건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갑자기 깊이를 깊게 파게 되느냐?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항상 깊이를 깊게 하는 방향으로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천재 같은 아이는 뭐 깊이를 가든 뭐 옆으로 파서 구멍을 여러 개 뚫든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는 논외의 아이들이고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이유로 깊이를 먼저 깊도록 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비학군지 중학생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생 때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익힐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비학군지 혹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에 가서도 내신도 잡을 수 있고 나중에 수능도 잡을 수 있습니다. 수능을 잡아야 그 좋은 내신을 활용해서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최저를 못 맞추면 뭐 최저가 없는 학교, 그죠? 지금 뭐 최저가 강화될 예정이지만 지금 올해 벌써 최저가 없던 한양대가 최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결국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 들어갈 때 되면 최저가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비학군지에서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최저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최저를 맞추는 거는 그냥 맞춰지지 않습니다.
태도가 좋아져야 돼요. 그 태도를 익힐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중학생 때입니다. 선행에 너무 집중하지 마. 특히 비학군지 학생들은 선행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현행, 심화에 많이 집중해서 학군지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걸 자꾸 보시지 마시고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공부하는지 그걸 보시라니까요. 그 부분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비학군지 학생이라면 최대한 그죠? 현행 심화의 깊이를 깊도록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